자, 1번 봅시다. 오메가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의 4제곱이다. 그러면 1번. 오메가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오메가의 4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오메가를 R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 두고 해야 된다고. 그럼 오메가의 4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4제곱은 R의 4제곱에 익스포넨셜 J의 4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익스포넨셜 J의 파이가 된다고. 이게 같다고 이게. 그러면 R의 4제곱의 익스포넨셜 J의 4세타가 익스포넨셜 J의 파이하고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럼 R은 1이네. R 4제곱이 1이 되네. R 4제곱이 1이 되는 실수는 1밖에. R은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 허수면은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 거리는 게 1이니까. 1밖에 없어요. 이게 맞을 거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세타끼리 하면은 4세타는 어떻게 파이하고 같은데 이게 2K 파이하고 같은 거지. 그럼 세타는 어떻게 이게 4분의 파이 플러스 2K 파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K가 0일 때 어떻게 돼? 4분의 파이. 하나만 다 그리면 되잖아. 4분의 파이. 하나만 다 알면 된다. 왜? 4제곱이니까 얼마마다 2파이를 4로 나눈 거 2분의 파이마다 있을 거고 하나만 다 그리면은 어떻게 하나만 다 그리면 하나만 4파이니까 요거 하면은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면 이거 이렇게 되네. 그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파이고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3파이고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5파이고 익스포넨셜 j의 뭐 마이너스 파이라고 했어요. 4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다 구하면 루트 2분의 1에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 뭐 그건 해보고 그 다음에 2번은 오메가의 5승이 2i다. 뭐 똑같잖아. 오메가의 5승이 2i다. 그럼 이거는 R의 5제곱에 익스포넨셜 J의 5세타가 어떻게 2i니까 2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R의 5승이 2니까 R의 5승이 2가 되니까 그러면 R은 뭐 2에 5분의 1승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세타는 5세타는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2K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K가 0일 때 너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0 넣으면 이게 10분의 파이가 되겠네. 10분의 파이고 K가 1일 때는 이제 이게 적어놔야 되겠다. 2분의 1 플러스 4K 파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5분의 그러면 세타는 10분의 1 플러스 4K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분의 파이마다 이제 이게 2분의 파이가 더 더해지겠지. 10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5분의 2 파이가 이제 더 더해지겠지. 쭉쭉 계속해서. 그래서 뭐 이거 구해보면은 뭐 이게 10분의 파이니까 뭐 요 정도 되겠네 이게. 10분의 파이 익스포넨셜 j. 아 이거 뭐 루트 2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이 5분의 1 요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5분의 1승의 익스포넨셜 j의 10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5분의 2파이가 되니까 그럼 5분의 4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2에 5분의 1승의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나가겠네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5개 뭐 이렇게 적당히 잡으면 되겠네. 뭐 이건 뭐 굉장히 쉬운데 이거 왜 이걸 못해 이거 3번도 보면은 익스포넨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루트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 이거 뭐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1 플러스 i가 계산해 보세요 이거. 아 이거 숙제를 합시다 숙제. 오늘 이 숙제를 하세요 숙제.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1번 2번 오늘 못 푼 사람들 빵점이야 오늘 숙제 빵점이야. 빵점뿐만이 아니라 그 전 숙제를 좀 다시 체크해 봐야 되겠어. 도대체 뭐야 이거? 뭐 다 뺏겨내는가 보네. 봅시다 그냥. 그래서 유망정식 뭐 잠깐 얘기했었는데 봅시다. 그래서 뉴턴 이전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던 게 뭐 지구 중심설이라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뭐 지구가 이제 뭐 있는 상태고 이제 뭐 하늘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하여튼 그때는 뭐 사원소설 이어져 흙, 물, 공기, 불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지구 중심이 현실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있고 저 위성 위쪽은 이제 천상의 세계라 해가지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깨지게 됐냐면은 처음으로 케플러가 이제 뭐 이게 등소원 운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등소원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타원 운동이 된다라는 걸 측정한 걸 계산해 보니까 일단 그걸 알아내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갈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그 전에 망원경이 있어서 갈레이가 처음 만든 건 아닌데 망원경을 가지고 처음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달을 보게 된 거야. 달을. 이 달 그림에 이게 갈레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갈레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달 그림이라고. 이게 보니까 그 전에 천상의 세상은 다 모든 게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뭐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울퉁불퉁한 거야 이게. 지구하고 똑같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된 거지. 이상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세계를 받게 된 게 이제 이 뉴턴이 참 F는 ma라는 거를 가지고 나타나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냥 내가 뭐 이게 볼펜을 던지는 거랑 뭐 그다음에 내가 뭐 앞으로 던지는 거랑 뭐 그다음에 인공위성이 돌아가는 거랑 달이 돌아가는 거랑 조수간만이 차게 생기는 거랑 다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설명하는 거야? F는 ma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의 딱 이퀘이션. 그 전에 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워낙 성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그 전에만 해도 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스프링에 대해서 뭐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프링의 훅의 법칙이 있잖아요. F는 마이너스 KX 뭐 하는 거. 스프링에 대해서 하는 거 있고 또 뭐 다른 거 있고 뭐 돌멩이 던질 때 있고 따로따로 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은 2차 유방정식으로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뉴턴이 워낙 대단한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분방정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미분방정식으로 세상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만 풀면 되겠구나. 식을 적당히 세워서 2차 미분방정식으로 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연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방정식, 미분방정식들과 식을 이제 일단 먼저 찾아야 되고 이퀘이션 먼저 디라이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뭐 푸는 게 되는 건데 그 뒤로도 사실은 잘 봐봐 이게 뭐 파동 방정식이나 맥스웰 방식 다 사실 미분 방정식이야. 뉴턴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그냥 파동에 대해 적용하고 그다음 뭐 웨이브에 대해 적용하고 해서 그걸 찾아낸 거라고. 그래서 봅시다 그다음에 미분 이제 텀이 있는데 뭐 이건 뭐 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뭐 내가 좀 물어볼게. 방성도 이 뭐야? 쭉 불러봐 이거. 처음에 뭐야? 미분하면 뭐야? 컨스탄트 미분하면 어떻게 돼? 뭐라고? 아니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니 C는 이게 컨스탄트를 말하는 거라고. 1 미분하면 뭐가 돼? 그렇지.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방성도 한번 더 해봐. C 컨스탄트는 어떻게 돼? 그렇지. 프라임 X. 그 다음에 부자빈 어떻게 돼 이거? 그렇지. 뭐 이거는 뭐 기운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김대희 없어? 이거 뭐 거기 있나? 김동현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했던 거야 이거 뭐 그 다음에 김세희 어떻게 돼 이거?
뭐 이 정도는 알겠지 다. 그다음에 김세림 어떻게 돼? 사인 뭐야?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김시현 그다음에 이건 좀 약간 어려우니까 이거 ax에 이거는 로그 a 뭐 이렇게 붙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그러면 익스포넨셜 x 이거 김현주 어떻게 돼? 어? 이 x승. 그럼 이것도 뭐 이거는 x분의 1에다가 a 뭐 이렇게 분의 a 이렇게 되나? 나도 헷갈리네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럼 이거는 이렇게 x분의 1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미분 다 알겠지. 적분도 뭐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걸 뭐 일단 0을 뭐 거꾸로 생각해 주면 되니까 뭐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 뭐 다 내가 합시다. 이거는 n 플러스 1에 x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뭐 이거는 요런 성질을 잘 봐봐.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따로따로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 이거 미분을 전체 여기에다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요걸 이제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따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된 성질을 이거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리니어하다고 이런 것들 리니어하기 때문에 요런 성질이 만족하는 건데 뭐 두 개 다 적분하고 미분이 대표적인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거든. 그렇고 요거는 사인은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x고 이거는 사인 x고 뭐 이거는 ax에 이거 뭐 익스포넨셜 x 뭐 x 뭐 절대값으로 주로 많이 붙이는데 뭐 이거 해도 뭐 요거는 뭐 다 알 테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 밑에 요거 알아야 되고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적분하고 미분하고 사실 거의 똑같은 거잖아. 이게 거꾸로 되는 건데 이제 이게 하나가 좀 다르지. 왜냐하면은 미분은 무조건 하면 되는데 적분은 이제 안 돼. 이게 안 될 때가 있다. 어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의 dx를 적분하래. 이거 어떻게 적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분할 수 있어? 미분할 수 있잖아. 이거 미분하라. x의 익스포넨셜 x를 미분하라. 그러면은 앞에 그 미분하고 x 1, 2의 x 플러스 x의 2의 x 이렇게 되거든. 미분은 쉬워. 적분은 어렵다고. 이거 안 돼. 이거 이 자체가 안 된다고. 이거. 그럼 적분이 안 될 때, 적분이 안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적분해야 되는 거야? 적분이 안 될 때. 우리가 적분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how?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민승원 어떻게 해야 돼? 어? 아는 걸 곱한다고? 바꾼다고? 어떻게 바꿔? 뭐 하여튼 뭐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알고 있는 걸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분 이게 앞으로 많이 쓸 거야.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적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적분 텀을 가지고 오라고. 이거 다시 적는다고 이걸. 가지고 적는다고. 그 x의 exponential x 이렇게 적는다고. 일단 적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미분을 한다고. 미분. 첫 번째로 이걸 가지고 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x의 exponential x를 이제 미분한다고.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했잖아. exponential x에다가 x의 exponential x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로 이걸 적분한다고. 적분한다고. 이걸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 텀은 지금 이게 이쪽 텀은 어떻게 미분한 걸 다시 왼쪽 텀은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나오고 자기 자신이 그 x의 exponential x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게 없으면은 이게 좀 달라진 거예요.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합시다. a부터 b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부터 b까지 적분해 a부터 b까지 이렇게 값을 넣어줘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적분하는 거니까 exponential x dx를 어떻게 a부터 b까지 적분해 주는 거고 플러스 a부터 b까지 x의 exponential x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던 게 여기 있네. 이게
이거 우리가 이거 못해서 지금 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이거는. 그럼 이거를 이 부분은 이걸 뭐 x라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어떻게 돼? x의 exponential x의 a부터 b까지 빼기 a부터 b의 exponential x의 dx 요걸 구해주면 되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내주면 돼? b 넣고 a 넣고 하면 되겠네. b의 exponential b 빼기 a의 exponential a 빼기 요 exponential x를 적분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exponential x를 적분해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어떻게 exponential p 빼기 exponential a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걸 기억해 놔. 이거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쉬운 텀인데 x 곱하기 exponential x 이거는 뭐 시험에 내지도 않을 뿐더러 뭐 그냥 근데 내가 뭔가 적분해야 되는 텀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적는다고. 내가 적분하고 싶은 거 그대로 적는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이걸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그냥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텀이 여기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 우리가 원하는 텀. 그 나머지 텀들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쉬울 때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렵게 되면 이게 또 부분적분 이걸 부분적분법이라 해. 부분적분법. 뭐 많이 쓰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 x exponential x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타내지. 이게 fx에 뭐 gx 이렇게 되는 요걸 적분하여라. dx를 뭐 a부터 b까지 적분하여라.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은 뭐 괜찮지.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몰라. 사실은 적분 배운 여러분 할 수 없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밖에 안 돼.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들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봐.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할 수 있어. 이게 탄젠트 x에다가 뭐 코사인 x 이건 사인이네. 이거 하면 너무 쉽겠다. 이거 뭐 사인 x 뭐 dx 아니면은 뭐 이런 거 exponential x에 뭐 코사인 x dx 하라. 이런 거 못해. 나도 못한다고. 외워놓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이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한다고? 미분하라고. 그대로 적고 다시 미분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게 적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적는다고 그냥. fx 첫 번째로 fx 곱하기 gx를 그대로 적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미분한다. 그럼 이걸 미분해 주면은 f 다시 x에다가 gx 플러스 fx에다가 g 다시 x 이게 이제 이게 이걸 적었어야 된다. 이 소속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fx 이걸 전체를 미분한 게 f 다시 x에다가 g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적분한다고. 적분하면은 fx 곱하기 gx에다가 이게 이제 a부터 b까지 해줘야 되고 이걸 이제 다시 f 다시 x에다가 이거는 좀 안 되겠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거. 이런 거는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뭐 미분해서 이건 미분 텀만 있어야 되는데 뭐 요런 것들 뭐 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여기서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부분 적분법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인테그랄 요 미분 가능하다면 이거는 u의 v의 뭐 dx 이렇게 되겠네. x가 되니까. 그리고 뭐 요거 하여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뭐 우리 적분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제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 들어갈 텐데 미분 방정식을 포함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해라고 그러는데 뭐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잘 봅시다. fx를 잘 보면은 fx가 sin x다. 만약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fx가 sin x.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바뀌고 dfx 코사인 x가 됩니다. 코사인 x가 됩니다. sin x 되지.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더블 프라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코사인 x를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지금 다 보니까 어떻게 돼? f 더블 프라임 한 거, f에 더블 프라임 한 거, 두 번 미분한 거가 마이너스 sin x잖아. 그거랑 fx는 어떤 연관이 있네. 어떤 연관이 있어? 더블 프라임 한 게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fx랑 같네.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요 수식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그럼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은 왼쪽으로 옮기면은 그러면 더블 프라임에다가 fx를 더하면은 뭐가 돼? 0이 된다고. 그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뭐라고? 이게 sin x가 이게 된다라는 거야. sin x. sin x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도 돼. 어떤 게 되겠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게 되겠어 이게? 코사인 돼. 코사인. 코사인 사인 돼. 코사인 사인. 그 제곱한 거를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사인이 돼. 그러면은 이게 이제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내가 다 외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겨. 이제 이거 대충 아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이거 아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내가 이걸 2차 방식에서 이걸 어떻게 나가 그걸 다 외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이제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떤 룰이 있어. 룰. 그 룰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룰을 뭐 좀 찾기는 뭐 하여튼 그 방식대로 풀면은 우리가 그걸 뭐풀 수가 있는데 하여튼 대충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요게 보면은 요런 함수들 보면은 뭐 이게 독립 변수 뭐 이게 뭐 종속 변수 이런 얘기를 안 하. 이 독립 변수는 뭐냐 하면은 주로 인풋을 말하는 거야. x를 인풋 x라는 게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펑션에 이렇게 나오면 fx를 하잖아. fx 나온다고 그러잖아. 아웃풋이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y라고 두면은 x에 대해서 뭐 이게 fx를 우리가 y라고 하잖아요. x가 변하는 거고 x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그러고 x 종속 변수를 y라고 그래요. y를 나오는 아웃풋을 그냥 y라고 두면은 이걸 이제 이 x에 대해서 x가 변할 때 y 값이 변하니까 함수 관계지. 그럼 이것도 독립 변수는 이건 뭐 x고 이건 프라임이 있으니까 뭐 종속 변수는 이 y가 되겠네. 여기서는 뭐 또 프라임 빼고는 뭐 람다가 되겠고 오메가고 그럼 이거는 독립 변수는 t가 되겠고 주로 이제 이거는 x 이렇게 되겠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다 요렇게 생길 거야. 다 지금부터는 물론 내가 중간중간에 x에 대해서 이제 뭐 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는 거 전자과에서 하는 거는 x에 대해서 하지 않아. x는 뭘로 된다고? x를 우리가 어떤 변수로 치환할 수 있다고? t로 치환할 수 있다. x가 t로 다 치환될 거야. t. 타임에 대해서 뭐 변화되는 것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다음 이거는 좀 뭐 지난번에 그 선형 뭐 회귀할 때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변수가 하나일 때는 요런 것들 뭐 dx, dt 그러니까 x를 이 말 자체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 말이거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요거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y 함수가 이게 여기서는 y가 f에 대한 펑션, x에 대한 펑션이라는 거고 요거는 요때는 x가 펑션인데 t에 대한 펑션이라 이렇게 될 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될 때 요때를 우리가 뭐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름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거 요걸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편미분 방정식.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저기 뭐냐 전자계약 할 때 편미분 방정식 하지 않나? 편미분 방정식 안 해? 안 했, 했어? 했지, 그지? 하여튼 뭐 요게 그때는 이제 뭐 주로 전자기획에서 하면 3차원 공간을 뭐 이렇게 적분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X, Y, Z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 방정식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제 되는 것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은데 뭐 마그네틱 필드나 뭐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X, Y, Z 축으로 되고 이제 타임 축으로 이렇게 해서 4개 변수 이렇게 될 텐데 각각 독립 변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뭐 딱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을 하는 거 요거는 D로 적어 D. dy dx 이렇게 많이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었잖아요. dy dx 이렇게 해서 D로 많이 적는 거 D. 근데 편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표시야 그냥 똑같아. 모양은 똑같은데
주로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어떤 하나를 할 때는 요거를 요렇게 약간 D인데 요 약간 요렇게 좀 꺾어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라운드라고 라운드. 라운드 U, 라운드 T 이렇게 이게 라운드 U, 라운드 T 이건 DY/DT 아까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U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T뿐만이 아니라 이거 보면 X, Y, Z에 대한 변수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거를 U라는 게 U라는 펑션이 T하고 X하고 Y하고 Z 이렇게 네 가지 변수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운드로 표시가 되면 하나 그 중에 하나 다른 것들은 다 상수로 보고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미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름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럼 1번 봅시다. 1번. 이건 뭐 dy dx 돼 있으니까 이게 모든 방정식이 상미분 방식이 돼. 2번도 이거 dy dx니까 이것도 상미분 방식이 돼. 그럼 이거는 되게 u가 라운드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네. 이것도 이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뭐 그걸 다 풀 건 아니고 우리는 이 시간에는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할 거야.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미분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거 편미분 방정식은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상미분 방정식도 어려운데 이게 편미분 방정식은 더 어렵지. 그래서 이거 봅시다. 뭐 그래서 선형성 이런 건데 일단 요 앞에 거 보면은 요거 보면은 그러니까 선형성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있잖아. 이거 2차 미분 텀이잖아. 이 1차 미분 텀 x를 2번 미분한 거고 요거는 이 한 번 미분한 거. 요 앞에 상수가 붙어 있으면 상수 요 k 뭐 이런 거 1 이런 거 상수만 붙어 있으면은 그 우리가 리니어하다고 그래.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 y가 어떻게 봐? 이게 sin y로 이게 주어졌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미분 이거 리니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게 비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건 선형인데 선형이고 이거는 비선형. 우리가 다루는 거는 비선형 안 해. 선형만 할 거야. 선형만 해도 뭐 RLC 회로는 다 분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선형 미분 방식만 할 거고. 그래서 뭐 이거 봅시다. 이거 뭐 트리비얼 솔루션. 트리비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트리비얼하다. 뭐가 트리비얼하다. 뭐 굉장히 사소하다 이 말이야. 그냥 너무나 자명하다고. 너무나 이거 뭐 당연한 걸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자기 자신을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하고 했더니 1이 나왔어. 이거 여기에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뭐 만족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트리비얼하게 딱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y 값이 어떤 값이면 이거 딱 만족할 것 같아. y 값이 어떤 값이면 어떤 값이면 그냥 뭐 펑션으로 나서 익스포넨셜 이런 거 사인 이런 거 말고 상수 하나로 다 대결 상수 하나로 뭐면 될 것 같아. y가 1이면 돼. 1이면 왜냐하면 y 프라임은 제로가 되잖아. y가 1이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y가 1이 이런 이퀘이션들이 나타나면은 그냥 미분하면 어차피 제로니까 트리비얼하게 우리가 그냥 풀지 않아도 그냥 이걸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겠다고. 그런 걸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구하는 방법이 있어. 뭐 뒤에 있으니까 이거 뭐 잘 모르겠다 해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펑션으로 나타나면 익스포넨셜 이게 뭐 y를 만약에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보면 이거는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요거 이거 만족해 이게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런 펑션 이게 y가 요런 펑션 이 사실은 상수하면은 상수 a가 더 포함해도 이래도 돼. 이걸 미분해 봐 이걸 미분했다. y 프라임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봐 이거 1 나오지.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그러고 요 앞에 요렇게 붙는 걸 이제 진짜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기 요 앞에 찾아내는 걸 이거는 힘들지. 이거는 힘들지만 요거는 그냥 쉽거든. 딱 보면은 그냥 상수항으로 우리 해결하겠다라고. 상수항도 이게 이제 뭐 바로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뭐 하여튼 요 힘들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몇 번 해보다 보면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일반회와 특수회인데 뭐 이거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필요 없고.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요걸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미분을 했는데 코사인 x가 나왔어. 그럼 미분을 했는데 코사인 x가 나왔다. 그럼 y는 뭐가 되겠어? y는 뭐가 되겠어? 박성훈,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사인 x에다가 어떻게 돼야 돼? 상수가 하나 더 붙어야 돼. 뭐가? 플러스 뭐 c 이렇게 붙어야 되지. 원래 적분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걸 미분하면은 코사인 x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초기 조건이라는 게 있어. 초기 조건. 여기를 초기 조건. 요걸 만족하는 거는 그 미분했을 때 코사인 x를 만족하는 거는 사인 x 더하기 c, c가 뭐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고 100이 돼도 되고 뭐 1000이 돼도 되고 1억이 돼도 되고 뭐 마이너스 뭐 10의 뭐 500승이 돼도 되고 아무거나 c는 다 가질 수 있잖아. 그 중에서 요게 그 중에서 뭐가 있다고? 초기 조건. 이걸 만족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y 제로가 제로일 때. 그러면 이게 제로를 넣어보자고 이게 0일 때. 그럼 0을 여기 0을 넣는다고 그때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사인 0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0. 0이 되지. 0 더하기 c가 0이 되려면 c는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c가 0이 돼야 돼. 이게 c가 0이 돼. 0이 돼.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가지고 이 상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수는 주로 이 뭐 트리비얼 솔루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미분한 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로 초기 조건 앞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은 당연히 같이 따라 넣어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 초기 조건이라는 게 같이 나와. 0일 때 어떤 값이냐, 1일 때 어떤 값이냐, 뭐 요런 거. 주로 뭐 y가 제로일 때 어떤 값이냐, 요런 거. y 제로일 때 이게 1이다. 만약 이게 1이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1이었다. y 제로일 때 1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때는 이렇게 되는데 요 때는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초기 조건이 y 제로가 1이었다. 그럼 c는 뭐가 되겠어? y 제로였다. c는 어떤 값이 되겠어? y 제로다. 그러면은 y 제로를 넣었을 때 1이니까 이게 y는 1은 코사인 제로니까 코사인 제로에다가 플러스 c, c는 1이 되겠네. 1. 그렇게 됩니다. c가. 그래서 c는 1이 되고 y는 이게 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 요 주로 상수항이 많이 달라져. 뭐 여기서 뭐 쉬운 거니까 상수항만 되는 거고 나중에는 뭐 a 뭐 이렇게 상수 뭐 다 달라져 이게. 그래서 이게 초기 조건이라는 건데 뭐 여기 x0를 뭐 초기값 아이고 그냥 다 초기 값이야. 종속변수 초기 값이라고 다 이용방정식 초기 값 뭐 문제 뭐 초기 값이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자기 자신을 미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했는데 0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y가 어떻게 되냐면은 y가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exponential 마이너스 x.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두 개 상수 되겠지. 상수 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앞에 상수항이 아무데나 붙여야 되거든. 똑같이 되거든.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플러스 c가 될 텐데, c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이게 제로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c는 뭐 어떤 값이 되겠어? c는 어떤 값이 돼야 돼? 이게 이걸 대입을 해보자고.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 더해주면은 0이 나와야 돼. 그럼 c는 어떤 값이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겠다. 0. 일단 c는 0이 돼야 돼. 요거는 0이 돼야 돼. 이건 0이 돼야 돼. 0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y가 이게 돼야 되잖아. y는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거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y 제로를 넣었을 때 2가 된다. 그럼 제로를 넣어보자고. x에다가 제로를 넣어보자고. 이게 여기다가. 그러면 y는 a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을 넣는다고. 그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 했네. 이게 2가 나온다고. 2.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승은 뭐가 되는 거야? 1이잖아. 그러면 a는 2가 되겠네. 그러면은 y는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 요런 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건 1차 미분 방정식인데 요렇게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얘기하면은 여기 잘 보면 요렇게 돼 이게. 그러니까 1차 텀하고 자기하고 이게 뭐 더하기를 했는데 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y 프라임에다가 플러스 뭐 a에다가 y에 뭐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A라고 하지만 상수 A라고 합시다. 상수 A, Y는 제로. 그럼 이러면 어떤 게 이걸 만족하냐면은 Y는 그 미분했는데 자기하고 더해졌는데 0이 된다. 이렇게 될 때는 무조건 익스포넨셜 뭘로 나가야 돼. 익스포넨셜. 그거밖에 없어. 찾아보니까 그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돼요. 상수 A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1차 텀으로 된다. 1차 텀에 자기하고 자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좀 이따 내가 배울 텐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일단 요거 말고는 찾아봐도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나올 수가 없다. 하여튼 뭐 디라이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해보자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 그러면은 y 프라임을 해주면 어떻게 마이너스 a의 스몰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더 해보자고. 두 개 더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 y 프라임이 요 대입을 해본다고 요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고 플러스 a에다가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이 제로 되네. 아, 이거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상수가 붙어 있고 그 미분한 값이 더하기에서 0이 나오면 익스포넨셜 된다는 거야. 이 앞에 상수 붙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몰라도 괜찮은데 아 익스포넨셜에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대충 감으로는 좀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풀으라고 얘기하는 게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내가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외우는 거는 뭐 정 안 되면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웬만하면 자기가 드라이브 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돼. 요것도 이제 그렇게 돼. 이거 잘 봐봐 이게. 이게 이제 뭐 감쇄, 성장 뭐 이런 것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어떤 뭐 그릇에 담겨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온도가 T에서 온도가 YT라고 만약 가정하면은 YT가 가정하면은 그 온도가 이제 점점 차가워질 거 아니야. 두면은 식어서 되면은 그걸 이제 이퀘이션을 나타내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나타나나 봐. 이렇게 온도의 변화량은 이게 현재 온도에다가 어떤 상수 K 곱한 거 이렇게 나타나.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미생물의 양도도 마찬가지야. 미생물의 양.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미생물의 양이 YT만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 뭐 바이러스나 뭐 바이러스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미생물은 좀 다른 것 같은데 Y만큼 있다. 그게 뭐 예를 들어 1시간에 뭐 2배씩 증가한다. 2배 증가한다. 그러면은 뭐 10시간 뒤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계산할 때도 다 이렇게 미분방식으로 다 풀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이퀘이션은 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1차 미분 텀 자기 텀하고 어떻게 이게 자기 텀하고 1차 미분 텀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수배 되는 요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익스포넨셜이 뭐로 돼? 익스포넨셜. 물론 익스포넨셜에 J 우리가 지난번에 컴플렉스 할 때 익스포넨셜 J가 들어갔는데 J는 들어가면 안 돼. J는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J가 아니고 실수일 때 이렇게 익스포넨셜 J 이렇게 되는데 뭐 값이 보면은 YT가 이게 돼야 되니까 자기 자신하고 K배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아 이거는 익스포넨셜의 KX T니까 이제 T로 바꿉시다. KT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앰플리튜드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Y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게 뭐 여기 보면은 이걸 이제 미분해 보자고. 그러면 Y의 프라임에 미분을 하면은 K의 A의 익스포넨셜 K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해보면은 Y 프라임 한 거랑 KA의 익스포넨셜 KT랑 YT에 해보면 똑같잖아 두 개가. 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알아라는 건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익스포넨셜에 뭐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지금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되면. 푸는 건 내가 나중에 할 거야 다시.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1차 텀이고 1차 텀. 1차 미분 텀이 들어갈 때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이거 뭐 조화진동이라 해서 이제 요 스프링에서 이거 2차 미분 텀으로 이제 이거는 FMA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FMA야. A야. 이거 A. 가속도를 그러니까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잖아, 이게. 속도라는 게 이거 F는 MA인데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KX 여러분들 이게 이 후계 법칙인데 후계 법칙
식으로 해서 뭐 요 스프링에 이게 이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이게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뭐 이게 힘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잘 봐봐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이거는 결국은 2차 미분 텀이고 자기 자신인데 뭐 이거 오메가라고 했는데 오메가 제곱 이거는 뭐 그냥 이 K를 지금 오메가 제곱으로 한 거야 그냥. 그런데 이거 자기 자신하고 이제 2차 미분 텀으로 더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조화 진동이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마찰력이 있다. 마찰력이 있을 때는 여기에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잖아. 실제 마찰력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냥 스프링 당겼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계속 하도록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가다가 결국 멈추잖아 이게. 멈추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이상적인 상태거든. 이거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아이디어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마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마찰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 부분.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1차 미분 텀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1차 미분 텀. 이 마찰력. 아 이거 내 이 이퀘이션 배울 필요 없어. 이거 수업 시간에 뭐 시험에 낸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퀘이션을 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특정 이제 뭔가 이게 지금 완전히 이건 모든 것들 다 지금 아이디어하게 보고 있잖아. 프랙티컬하게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떤 하나의 텀이 더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하나의 텀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 마찰력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뭐 왜 이렇게 표시되느냐? 뭐 그건 나한테 묻지 마. 이거 뭐 그거는 지금 물리학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전자과는 사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의 텀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외부에서 만약 힘이 또 더 가해지면은 뭐 이게 스프링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또 힘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또 보면은 이렇게 이 외부의 텀, 외부의 이제 이 이퀘이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여기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거기다 어떤 아이디어라는 상태가 뭔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이퀘이션 있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아이디어라는 이퀘이션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프랙티컬하게 어떤 성분을 뭔가 추가를 한다라면은 그 아이디어라는 거에다가 어떻게 하나의 텀이 더 들어가고 또 우리가 힘을 더 주게 되면 또 그게 또 뭔가 더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한다고 보통의 경우. 그래서 어떤 우리 이상적인 어떤 세상이 있잖아. 실제로 사실은 뭐 나도 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FMA 사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지 않잖아. 이게 뭐 하다가 보면 마찰력 때문에 멈추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갈릴레이가 실험했다고 그러잖아.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마찰력이 없는 세상에서 뭐 이게 뭐한테가 이렇게 뭐 움직인다 뭐 그런 걸 막 계속 하잖아.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아이디어라는 걸 해야지 아이디어를 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프랙티컬한 요소들을 점점 추가를 하는 거야 이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를 하는 것들은 어떤 하나의 텀, 두 개의 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게 된다. 그거 추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한 거를 먼저 좀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 이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전기 전자회로에 이제 응용이 되는데 이제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미분 망령식의 전기 전자 회로에 지금 이제 전자회로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요 이제 세 가지야. 이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배우는데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RC가 들어가지 않고 R만 들어간 R이 들어간 회로에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뭐냐면은 첫 번째로 V는 IR 알면 돼. V는 IR. 그다음 두 번째 KCL 알면 돼. 세 번째 KVL 알면 돼.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어떤 것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사기야. 이게잖아. 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좀 이게 좀 강의 자료를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V는 IR에서 잘 봐봐 이게
V는 IR이라고 그냥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V는 IR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회로에 집중하지 마. 회로 뭐 이런 회로 나오면 뭐 이런 회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뭐 저런 회로는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지금 RLC라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하기 힘든데 지금 시간 V는 IR이라는 걸 잘 보면은 첫 번째 봅시다. V는 IR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잘 보면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여기 의미가 들어있어. 이게 V는 IR이라는 이퀘이션 하나에 리니어 이퀘이션이나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일단 V하고 I하고 관계가 어떻게 I가 들어갈 때 V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리니어 관계되는 거. 리니어 V하고 I하고 어떤 관계있다고? 그러니까 R이 고정될 때 응? I하고 R하고 아니 V하고 I하고 R이 고정될 때 실제로 대부분 다 R이 고정되지. 대부분 R이 조진 상태에서 하는 거죠. R이 변하는 건 없거든. 가변 저항이나 이런 것도 내가 뭐 돌려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 요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때부터야. 어땠냐면 이제 I가 고정될 때 I가 고정된다는 회로에서 I가 고정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떨 때 I가 고정이 돼? 어떨 때? 어떤 회로에서 I가 고정이 되는 거야? I가 똑같아. 어떤 회로에서? 어떤 회로에서 I가 똑같은 거야? 직렬 회로에서 똑같잖아. 직렬 회로. 그러니까 직렬 회로일 때는 회로에서 요런 거야. 이게 VC가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R1이고 R2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때 이때 직렬 회로일 때 I가 고정 똑같잖아. 둘 다. R1하고 R2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잖아.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I가 고정됐던 거야. I는 컨스탄트고 어떻게 I는 컨스탄트로 할 때 V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R하고 어떻게 된다고? 비례 관계에 있다고. R이 커지면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직렬일 때는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직렬 회로일 때는 V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다고? 뭐 1옴이고 이게 뭐 15옴이다 하면 뭐 쉽게 하지 2옴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게 VC가 걸리면 이 걸리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V 걸린다. 10V 하면 좀 그렇고 6V 합시다. 6V 걸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걸린다고 이게? 뭐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 뭐 이게 쉬운데 이게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걸리는 V1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 V2가 이거 어떻게 걸린다고? V1 대 V2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1대2가 된다는 거야 이게. 1대2가 된다. 왜냐하면 저항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저항이 비례한다고 했잖아. 1대2로 걸리는. 그러니까 이게 6V가 1대2로 걸리니까 이게 2V 대 4V 이렇게 되겠네. 이게 2V가 되겠고 이게 4V가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제 V가 고정이 될 때 V가 고정이 될 때 V가 고정된다는 말은 어떤 회로에서 V가 고정이 돼? 어떤 회로에서 V가 고정이 되는 거야? V가 똑같은 회로가 어떨 때 V가 똑같아? 어떨 때 V가 똑같은 거야? 병렬 회로일 때지.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V가 똑같다. V가 똑같다고. 그러면 V가 고정시키고 어떻게? 그러면은 V는 IR에서 어떻게 된다? I하고 어떻게 된다고? I가 R분의 1로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뭐이 커런트 소스를 해야 되겠네. V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소스를 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1옴이고 이게 2옴이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옴 6암페어가 흐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걸리는 전압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쪽에 흐르는 게 I1이고 이쪽에는 뭐 I2로 합시다. I1.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I1 대 I2는 어떻게 된다고? 반비례한다고. 1분의 1 대 어떻게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1로 된다라는 얘기네. 2대 1로. 그럼 6암페어 있어. 4암페어, 2암페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된다. 이 반비례한다고. 그 내가 굉장히 쉬운 것만 했는데 이 똑같아.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잘 봅시다. 이게 뭐 그냥 저 사람 뭐 하는 거 뭐 다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좀 쓸데없는 거 하고 있나? 예를 봅시다. 이게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봅시다. 그래서 뭐 이게 V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게 R이 1ohm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6ohm이고 이거 3ohm이다. 그럼 이걸 해석하여라. 뭐 여기 걸리는 뭐 전압하고 전류를 다 해석하여라.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V 할까? 뭐 이 해석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야? 전체 전압이 이쪽은 전류는 같은데 이 전류가 이게 나눠지는 거잖아. 이쪽 전류가 나눠지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퀴벌런트하게 요거를 바꿔줘야 된다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로 바꿔줘야 된다고. 10V에 1ohm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6ohm하고 3ohm하고 두 개가 있을 때 패러럴하게 많이 돼 있으면 이 전체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항이 6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이게 2가 되겠네. 6분의 3이 되니까. 또 이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왜 저항이 이렇게 이 병렬로 연결돼서 왜 이렇게 분의 1 이렇게 왜 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이게 나온 거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잘 봅시다 이게. 일단 이거 내가 지금 헤로이건도 아닌데 이 두 개만 이따 합시다 그냥. 이 앞에 빼고 이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이거 R1이고 R2가 되어 있다. 그럼 이게 V가 걸리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V가 전압은 똑같잖아. 그럼 이게 I1이라 하고 이게 I라고 합시다. 이거 I라고 하고 KCL에 의해서 이게 I1, 이게 I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는 똑같은 거고 V는 어떻게 돼? V는 여기 보면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I1이라는 건 R1분의 V고 I2라는 건 어떻게 R2분의 V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걸 대입을 해줘야지 이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 대입을 해주면 I는 어떻게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V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R1분의 1에 R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V는 IR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이게? V는 R이고 이게 R이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 V는 I 곱하기 1 over R1 플러스 R2분의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게 병렬 연결일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뭐 무슨 뭐 대단한 뭐 나온 게 아니라 병렬 연결일 때는 그냥 이 V는 IR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이거. 이걸 내가 계속 할 수는 없고 뭐 좀 보세요 좀 여러분들이. 이거 봅시다 이제. 그다음에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 R이라는 걸 잘 봅시다. R이라는 건 R하고 C하고 L하고 이게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게. 차이가 있어.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어. 같은 컴포넌트 다 리니어 컴포넌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리니어 컴포넌트이긴 하지만은 R하고 C하고 L하고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R은 레지스터는 뭘 할 수가 없어. 뭘 할 수 있냐?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어. 에너지 저장할 수가 없다. 이 에너지 저장할 수. 에너지 저장. 이쪽은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에너지가. 뭘 저장할 수 있어. 실제로는 여기 이 캐패시터에는 차지를 전하량, 전자를 쭉 이렇게 모을 수 있거든. 축전지 여기 전자를 이렇게 모으잖아. 이 일렉트론을 모은다고, 모을 수 있다고 이게. 볼트를 걸어주면 여기 전하가 차지가 돼. 그다음에 여기 커런트를 흐르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플럭스라는 게 이게 차지가 돼. 플럭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 변하고 하는 게 없어. R이 변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대로 그냥 나온다고. 커런트가 걸리면은 거기 그대로 그냥 볼트가 그냥 그대로 걸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미분방정식이 포함될 필요가 없어 이게. V는 IR. 인풋하고 아웃풋. R이 고정된다고 하면은 R이 고정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걸리는 전압하고 전류하고 흐르는 전류하고
걸리는 전압하고 어떻게 돼요? 리니어 관계 있어. 리니어. 뭐 미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 원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뭘 시간에 따라 변하고 하는 게 없다고. 어? I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V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R만 곱해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캐패시터하고 L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게. I를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걸러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알 때 요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뭐 V는 IR은 알 테니까. 이 R에 대해서는 요거 되고 C에 대해서는 요걸 기억해야 돼. 뭐 이거 미분한 텀이 아니라 Q는 CV 요렇게 기억해야 돼. Q는 CV. Q는 CV. 그다음에 L에 대해서는 플럭스는 LI 요렇게 LI 요렇게 기억해. 이 Q가 뭐냐 하면은 이 일렉트론 모이는 차지를 말하는 거야. 이 전자의 개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전자가 볼트를 걸어주면 그 전자가 막 볼트를 많이 걸어주면 당연히 많이 모이겠지. 압력이 커지니까. 볼트가 크다라는 건 압력이 크다라는 거잖아. 전압이 크다라는 거잖아. 1.5볼트보다 4.5볼트면 훨씬 더 3배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이겠지 뭐가. 축전지에. 아니 이거 아직 안 배웠나 이거 지금. 새로 이런 시간에 안 배운 거야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캐패시터, 인덕터 이거 지금 처음 나오는 거야? 배웠어? 배우고 있어. 그럼 대충은 알지. 대충은 알 테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수업 시간에 교수님 그 얘기해 주시는데 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같은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할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은 그냥 뭐 저 사람 저런 얘기 하는가 보다 넘어가면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딱 그 구분을 해야 돼. 이걸 그래야지 미망직을 풀 수가 있다고 우리가. Q라는 건 뭐 이 걸리는 전류량인데 아니 차지인데 이 볼트에 비례한다고. 볼트에 비례하는데 문제는 이 전하량이 이게 전하가 얼마나 모이냐는 거야. 볼트에 비례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하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하량이 흐른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 양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야. 그걸 커런트라고. 전압이라고 그랬죠. 전류라고 전압. 그러니까 DQ, DT 시간에 따라 변하는 차지가 얼만큼 차지가 이게 막 움직이면은 차지 모아놨다가 이걸 만약에 뭐 풀어주면은 거기 있는 일렉트론이 쭉 나올 거 아니야.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전자가 흐르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I가 된다. I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DQ, DT가 I가 되니까 그럼 V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이게 C의 dV, dt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어려워. 이거 플럭스라는 건 사실 뭐 개념적으로 좀 뭐 그냥 그, 전기장에서 나오는 그 무슨 에너지 같은 걸 나타내는 건데 이거 사실 뭐 만져볼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하여튼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D 플럭스를 DT를 하게 되면 요게 V가 되거든. 이게 V가 되거든. 그 다음에 L에 DI, DT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의 이퀘이션 V는 IR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쓸 거는 I는 C dV dt, 그다음 V는 L di dt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외워놓으면 I는 C dV dt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헷갈려 이게.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Q는 CV 이렇게 외우면 더 좋아. 오래 간다고. Q는 CV. 그래. 전류가 아니 전압이 이렇게 많아지면 당연히 그 차지가 더 많아지겠네. 일단 그거는 뭐 그냥 리니어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Q는 CV고. 그러면 Q라는 게 이게 전하량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게 시간에 따라 만약에 뭐 흘러가게 안 되면 그게 전류가 되니까 시간에 따라 dq dt가 그냥 i가 되니까 i는 c dv dt가 되겠구나 라는 걸로 바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은 이게 헷갈리는 게 이게 i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은 그 나머지는 그냥 거꾸로 하면 되니까. q는 cvdt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딱 요 세 가지, 세 가지. 내가 지금부터 어떤 회로들을 막 분석을 할 텐데 물론 굉장히 쉬워. 그 R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뭐 R만 가지고 있을 때는 뭐 R이 뭐 이렇게 붙었 저렇게 붙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뭐 알고 보면 사실 굉장히 쉬운 건데
왜 헷갈린지 모르겠어. 예, 기분은 다. 하여튼 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너무 복잡하게 나오면은 미분방정식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보통 하나하나 두 개 요 정도밖에 안 붙여. 그래서 되는데 요 세 가지 내가 앞으로 얘기했지만 요 1번, 2번, 3번 요 이퀘이션하고 뭐만 쓸 거라고? KCL하고 KVL 요 딱 다섯 가지만 가지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석할 거야. 모든 걸.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은 나한테 얘기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A4를 줄 테니까. 진짜 A4를 줄 테니까. 없다라는 얘기야. 그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밖에 없어. 알겠지? 어? 당신들이 어려워하는 뭐 이거 R 가지고 뭐 이렇게 병렬, 직렬하는 것도 사실은 V나 IR 그 하나밖에 없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야. 어? 직렬 연결을 봅시다. 그럼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같다고? 직렬 연결. 이래요. 그렇지. 전류와 같이. 그건 알아야 돼요. 직렬 연결 때 전류와 같다.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일 때는 뭐가 같다고? 여기 전압이 같듯이. 어? 근데 이것도 뭐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직렬 연결이면은 당연히 전류라는 게 뭐야 도대체 전류. 전류가 뭘 전류라고 그러는 거야? 일렉트론이 흘러가는 거를 전류라고 그런다고.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거 똑같다고. 물이 있고 이게 파이프가 있고 물이 흘러가면은 물이 이게 뭐 파이프가 이렇게 나눠진다 하더라도 물이 여기서 흘러가는 양하고 1번의 양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양 다 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어? 아니 물 중간에 뭐 세면은 또 뭐 달라지겠지만 여기 딱 여기 아니 전류가 여기서 흐르는데 이게 물이 흐르는데 이게 1번 번 이게 길이 나눠준다고 해서 이게 전체 합한 거 여기서 합한 거를 이거 다르면은 그게 사기지 당연히. 어? 그게 사기야? 그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흐름인데. 이게 똑같다고 전류가 똑같은 직렬일 때는 당연히 전류가 같아야 돼. 어? 전자의 흐름이니까. 그다음 병렬일 때는 두 개의 전압이 똑같다라는 거.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일단 해야 되고 그래서 뭐 RLC가 흐르든 뭐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든 여기서는 뭐 이거는 1번은 이거 RC 회로네. 요거는 1번 요 1번하고 1 다시 이거는 둘 다 RC 회로야. 이거는 RL 회로네. 또 이거는 또 이 RC 회로로 하면 안 돼. 이 RL 회로. 병렬일 때 이거는 뭐 RC 회로고 이거는 RC 회로고 이거는 RL 회로고 이거는 RLC 회로고 이거는 RC 회로고 이거는 RLC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요거 세 가지 이퀘이션만 가지고. 그래서 봅시다. 요 하나만 딱 해봅시다.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둘 다 이거는 뭐 RC 회로야. R하고 C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랑 R하고 C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두 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직렬 연결이면 뭐 하면 된다고? 뭐가 같다고? 전류가 같다고. 그 다음에 병렬 연결 때는 전압이 같다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전류가 같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거 R에 흐르는 전류를 뭐 IR이라 합시다. IR이고 이 커런트에 이 캐패시티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같다고 했잖아. IC하고 R하고 IC하고 같고 이게 I 뭐 이게 이 전체 흐르는 걸 I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지 뭐 어디에나 여기 도선에서 다 똑같잖아. 그 다음에 VS는 어떻게 이게 KVL이라는 게 이게 루프를 돌렸을 때 이게 V가 똑같아야 되잖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KVL이라는 게. 그럼 이게 이쪽으로 루프를 시계 방향으로 루프를 돌린다. 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VS 플러스 VR 더하기 VC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 VS는 VR 더하기 VC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데 알고 있는 거. 그럼 VR 더하기 VC.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여기 일단 여기 시작점이 요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병렬 연결도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IS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KCL에서 이제 나눠지니까 어떻게 IR하고 IC하고 이렇게 더하기로 되겠지. 전류는 나눠지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VR하고 VC는 같겠네 이게. 이걸 뭐 쉽게 표시하려고 V라고 표시해도 되고 뭐 VR, VC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걸 봅시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딱 해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직렬 연결일 때 V
이게 C는 VC는 VR 더하기 V 아니 VC가 아니고 VS가 되네. 소스니까 S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 R은 I, C는 I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근데 이게 아까 어떻게 된다고? R일 때는 어떤 이퀘이션이 필요하다고? R일 때는 어떤 것만 필요해? 정경우. 네. 뭐가 필요해? R에 관계되는 I하고 V하고 관계가 뭐가 필요한 거야? V는 IR입니다. VR은 IR, R에 R 이렇게 적읍시다. 이제 I하고 이게 헷갈리니까 IR에 R 이렇게 하면 이게 다 I로 또 다 해야 되네 이게. 그럼 여기는 소문자로 합시다. IR, R 이렇게 되겠지. 그럼 C에 관계되는 건 어떻게 돼? C 이대현 어디 갔어? 오준호 어떻게 돼? C에 관계되는 이퀘이션 하나 뭐 필요해? 뭐라고? Q는 15이. 근데 여기서는 I로 해야 되니까 IC는 이게 C에 DVC, DT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대입을 하는 거야. 이걸 여기 대입을 한다고. 그럼 여기 봅시다. 이게 IR은 여기 다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같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같다고 했잖아. 두 개를. 그럼 이거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걸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걸 이제 첫 번째 경우로 이 이퀘이션을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표시를 하는데 이걸 VR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 VR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로 VC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고 세 번째로 I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뭐 빨리 하여튼 뭐 끝냅시다. 뭐. 다음 시간에 계속 연습을 할 테니까. 질문 있나? 네. 제출해. 다시 제출해. 1, 2, 3, 4번 그거 다 제출해. 다 다시 제출하세요.